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는 빈자리가 있었는데 거의 빈자리가 없네요. 저는 뭐 지금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한 2년 됐고요. LG전자에서 글로벌 서비스 기획하고 출시까지 해보고 나왔고요. 저도 뭐 사실 지금 있습니다만 회계 파트너스라고 조그만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NJ클럽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1차 붐 때 2000년도 기억하시죠? 2000년도 벤처 1차 붐 때 한 7, 8년 정도 사업을 해서 한 3개 회사 정도를 창업하고 성공을 못해서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경험을 후배들하고 나누고 제가 또 뭐 조금이나마 엔젤클럽 같은 활동을 통해서 제 경험을 전달해 주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2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생태계라는 키워드고요. 오늘 지금 그 받으신 그 자료에도 보면 생태계라는 단어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죠? 뭐 투자 생태계라는 또 여러 가지 그 생태계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라는 단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자연의 생물이 먹고 먹히는 뭐 이런 생태계를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에서의 생태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써있는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생태계라는 말에 그 생태계의 리더십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내가 생태계를 더 활성화하겠다, 내지는 생태계를 더 육성하겠다, 내지는 뭐 그 생태계를 내가 리드하고 싶다, 이런 기업 입장에서의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사업에 대한 얘기고요, 경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경쟁 전략과 사업 전략 관점에서 비즈니스 생태계를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결국은 또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지금 받으신 그 자료에도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잘 나오고요. 여기저기 지금 플랫폼이라는 키워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키워드는 그 플랫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플랫폼의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그것들을 좀 뭐랄까요, 분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즈니스 생태계 전략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스타트업을 포함한 모든 회사들이 비즈니스 생태계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제 생각은 한 3가지 정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업계에서 나온 얘기고요. 최근에 노키아 얘기 들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한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마켓시어 1위를 차지하던 철옹성 같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회사가 뭐 3년, 4년 만에 회사가 지금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경고 상태죠. 이런 회사의 최근 새로 그 CEO가 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키아라는 회사도 지금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 더 이상 휴대폰이라는 것이 휴대폰을 제품을 잘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를 경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자신들은 그런 생태계 경쟁력에서 실패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거다라고 자인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건 있습니다. 모든 업계가 생태계 경쟁력을, 그리고 제가 정의하는 어떤 플랫폼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업계가 그 산업 업계의 성숙도나 어떤 다양성의 상황에 따라서 비즈니스 생태계 전략과 플랫폼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새로 이머징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 필요하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산업에서 비즈니스 생태계와 플랫폼이 필요하냐. 두 번째입니다. 제품의 가치가 단순히 단일 제품의 가치가 아니라 다양한 서드파티나 부가가치를 만드는 회사들과의 복합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업계가 이 비즈니스 생태계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비즈니스 생태계 전략이 우리가 심지어 스타트업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경쟁은, 비즈니스라는 건 1년 개발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스타트업이 야 우리는 이 제품 하나 만들어 가지고 1년 바짝 벌어서 100억 딱 벌고 끝내겠다.
이러면 생태계 전략 필요 없습니다. 네. 단기 전략이 아닙니다. 이 전략 자체는 사실상은 5년을 투자하고 10년 동안 최소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라는 플랜을 놓고 하는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단기 전략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 단기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전략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들 하시는 거는 비즈니스 생태계 전략이 모든 거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도 안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작은 기업에는 필요 없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업 자체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기업이라면 시작할 시점부터 내가 우리 회사는 플랫폼 회사가 될 것인가, 플랫폼을 올라탈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키아의 앨런 플럽이 회사 내에서 이제 회사의 자체 OS를 포기를 했습니다. 어떤 뭐 기술적인 소프트웨어 OS,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포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불타는 플랫폼에서 우리는 뛰어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노키아가 저렇게 유전 사업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 그림이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그림을 집어넣은 건데요. 그래서 마치 저렇게 불타는 유전 플랫폼, 저것도 실제로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저 유전과 그 기름을 뽑아내는 저 장비 자체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저렇게 불타는 플랫폼에서 뛰어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이미 불타버리는 자체 운영체제를 포기하고 심지어 경쟁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를 끌어들이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키아도 사실상 그 스마트폰을, 휴대폰을 잘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했지 그걸 가지고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 페이스북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반 정도는 그 애들 쓰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느낌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뭐 애들 쓰는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트위터 심지어 그 꼴통 같은 아저씨들만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몇 명 안 씁니다. 아시죠? 페이스북 10억 명 쓰고 있고요. 트위터 2억 명 정도가 액티브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서비스들이 왜 생태계라는 말을 쓸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을 스스로를 그냥 회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 자신. 야, 페이스북은 몇 명이서 시작된 회사죠? 3명이서 시작된 회사입니다. 그죠? 네. 쇼펜이 뭐 엔젤 투자를 했고 페이스북 사장과 자기 친구 3명, 4명이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구멍가게였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트위터 3명이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네, 트위터 초기 기획서 보면 참 기가 찹니다.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 그 트위터의 대표적인 화면 디자인 한 장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 보고 누군가 그냥 10억 던진 것 뿐입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1조짜리 회사가 된 거죠. 뭐죠? 저런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왜 생태계를 얘기하고 그들 스스로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하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미 시작할 때부터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트위터라는 회사는 트위터라는 하나의 제품 말고 그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생태계를 만든다라는 말을 그냥 쉽게 제가 그냥 결론을 내버리면 빨리 미리 결론부터 내버리면 우리가 생태계를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아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서 내가 만든 제품 가지고 경쟁자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뭐죠? 여러분의 제품이 이렇게 많은 협력사를 아군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협력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그죠? LG전자도 여러분들 웬만한 제조사들 다 즉 부품을 사고 그 다음에 물건을 공급하는 모든 관련된 회사를 뭐라고 부르죠?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정말 우리 회사의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가 나의 파트너일까요? 애플이 미국에 공장 하나 없는 거 아시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걔네들은 공장 하나 없습니다. 다 누가 생산합니까? 예, 중국에서 다 생산합니다. 중국에서 20만 명이 아이폰 조립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 중국 회사를 파트너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도 똑같습니다.
그 회사의 이익이 몇 프로가 나는지 면밀히 계산해서 매년 단가를 깎습니다. 그런 회사를 파트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그런데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관계가 아닌 소위 말하는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다 아시죠? 이번에 뭐 솔직히 관심 없으셨을 것 같은 이 유튜브가 그러면 싸이 때문에, 그죠? 참 사이코 같은 친구였죠. 네, 반응이 참 없는 거 보니까. 네. 제가 좀 약간 좀 재밌으라고 키워드를 세게 넣는데도 안 넣는 거 보니까 이런 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사이코 같은 싸이가 성공한 유튜브 몇 년 동안 투자된 기업입니까? 저 회사 구글이 샀을 때가 1000억대에 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산 때가 1000억대에 샀습니다. 1000억대에 샀고 결국 거의 10년 동안 돈 한 푼 못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억 명, 3억 명의 고객이 모여있고 그 2억 명, 3억 명의 고객에 의해서 컨텐츠가 쌓이고 심지어 MBC, KBS들도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있죠. 절대 뭐랄까요, 불법 컨텐츠에 온상 같았던 유튜브에다가 정식으로 자신들의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이미 생태계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유튜브 누가 만들었습니까? 뭐 사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중국 계열이죠. 네. 미국에서 사는 그 차이니스 계열인데 그 아저씨가 3명이서 만든 회사입니다. 장난감 같은 회사죠. 솔직히. 그죠? 저게 무슨 사업이라고. 애들 장난감 같은 비디오 올려놓고 사람들이 이걸 볼 거야. 미친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유튜브의 사업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유튜브 정도의 소비자를 모으기 시작하면 그것은 플랫폼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최소한 5년 정도 이상의 투자가 돼서 어느 정도 이상의 고객 기반을 만들어야만 그들 스스로 경쟁력이 10년 이상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엔젤들은 10년 동안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설문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집에 혹시 어쨌든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게임기 집에 사주신 분, 집에 게임기가 있다. 심지어 게임기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반응이 정말 없네요. 네. 자, 게임기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죠? 다 아시죠? 뭐 물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게임기가 있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는 현재 3세대, 4세대 제품이 발표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팔리고 있는 1세대, 2세대, 3세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 1, 플레이스테이션 2, 플레이스테이션 3라고 부르죠. 그죠? 그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기계는 제품이 처음 출시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플레이스테이션 2가 10년 동안 1억 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1억 대가 팔려서 그 10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플레이스테이션 2용 게임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얘기는 플레이스테이션 2를 소니가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하드웨어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는 이미 10년 동안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여러분이 투자하는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 정도의 그림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게 뭐냐?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를 해본 겁니다.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게 뭐냐면 여기도 써있지만 제가 아까 아군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아군을 좀 멋있게 표현해야죠. 좀 용어스럽게, 그죠? 전문 용어스럽게. 공동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동체라는 게 무슨 지역 공동체라는 의미에서의 공동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뭐랄까요? 느슨한 관계 모임이라는 뜻에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커뮤니티라는 말이. 그래서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건 이꼬르 공동체입니다. 뭐냐? 얼라이언스입니다. 우리가 군대 용어로 가면 얼라이언스인 거고요. 그죠? 연합군인 거죠. 그죠? 그 연합군이라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한 게 이제 공동체란 단어입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공동체지 가불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남양유업에서 오신 분은 아니시겠지만 하여튼 남양유업에 그 물건을 파는 내 유통업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대리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공동체에 서로 상생하는 관계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동체에 내가 원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기업들이 이 단일 제품과 뭔가 연관이 돼서 같이 팔려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되면 제가 1시간 동안 떠들 내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집에 가야죠. 그죠? 네. 그렇게 제 얘기 듣자마자 이해되시면 저 같은 사람 뭐 먹고 살라고요. 그죠? 네. 저도 이거 갖고 책을 써서 이게 원래 8시간짜리 특강 내용입니다. 8시간짜리 프로그램 지금 45분 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관계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죠? 어떤 얘기죠? 친구 관계. 뭐죠? 느슨한 거죠. 솔직한 얘기로. 친구가 나와 책임과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거 없죠. 내가 마음이 동해서 친구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교회 친구.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동해야죠. 그죠? 이런 관계를 느슨한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반대로 기존의 협력사라고 부르는 가불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명확하게 공급과 구매 관계죠. 그렇죠? 당신이 만든 물건을 내가 사주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공급 구매 관계가 돼버리는 순간 가불관계라는 형태는 저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도 애플 아이폰을 공급하는 회사와는 명확하게 공급 구매 관계입니다. 심지어 애플이 그렇게 경쟁력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대표이사하고 있는 팀 쿡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IBM에서 공급 사슬망 전문가였습니다. SCM 전문가가 와서 뭐 쉽게 얘기하면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멋있게 얘기하는 거 뒤에서 공급사들 쥐어짜는 역할 그 양반이 잘한 겁니다. 네. 거기도 다 잘 쥐어짰기 때문에 아이폰의 단가가 그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겁니다. 600불에 팔면서 실제로 생산 단가, 실제로 이익률 300불씩 남기는 이유는 뭐냐? 부품 단가 잘 후려쳤기 때문이죠. 네, 애플도 그런 회사입니다. 뭐 솔직히 삼성전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공급과 구매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나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존의 공급 구매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내가 뭔가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상호 의존적이 돼야 돼요. 나 하나 잘 되자고 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선 여기 이 커뮤니티에 공동체, 협력사에 참여한 회사들이 이론적으로는 다 잘 돼요. 다 잘 돼야 돼요. 물론 현실적으로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비밀을 말씀드리면 다 잘 될 것처럼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모바일 기업 뭐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앱스토어에 70만 개의 앱이 있습니다. 70만 개의 앱을 쉽게 얘기해서 10만 개의 앱 개발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만 개의 앱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을까요? 물론 애플이 현재 그런 앱 개발사한테 주는 돈이 몇 조 단위의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앱 생태계는 수십 조짜리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생태계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10만 개, 20만 개의 기업이 매년 100억, 1000억, 수조를 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생태계에 내가 능력만 있으면 내가 정당하게, 페어하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꿈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그렇지만 반대의 느슨한 관계가 아닌 그런 공동의존체 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기존의 가불관계와 그런 공급 구매 관계에선 어쩔 수 없이 가치 사슬이 단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죠? 이 마이크를 파는 데 있어서 이 마이크 부분에 이 케이블이 이것까지 내가 같이 패키지로 판다면 케이블 값이 이 부분이 값이 내려가야 전체 가격이 내려가겠죠. 내지는 내 이익이 늘겠죠. 네, 그죠? 네, 이게 단방향적인 가치사슬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자율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 못 믿겠어요, 솔직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죠?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뭐 110만 원, 뭐 그렇습니까? 뭐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100만 원대입니다. 삼성전자가 3년 뒤에 노키아처럼 되지 말란 법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걸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리스크는 그겁니다. LG전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왜? 삼성전자의 파트너들이 삼성전자를 위해서 앱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이 공생하겠다고 할 만한 회사가 몇 개가 있냐라는 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리스크인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회사들이 그런 파트너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냐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얘기인 거죠. 자율적으로. 그렇지만 기존엔 당연히 계약 베이스로 일을 했죠. 그죠? 우리는. 복합적인 가치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죠? 복합적인 가치.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 하나 만들어 파는 거라면 복합적인 가치 필요 없습니다. 이 제품 하나가 얼마나 싼지, 기능이 좋은지, 디자인이 좋은지 이것만 결정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단일 제품의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복합적인 가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제품을 하나 사는 데 있어서 그 제품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보완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같이 사용되는, 쉽게 얘기하면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액세서리 같은 보완제 제품들이 연결되는, 합쳐지는 복합적인 가치가 결국 내가 저 제품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DSLR 카메라 아시죠? DSLR을 쓰실 여유가 있어야지 DSLR. 네,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니면 참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TV 회사에 가서 TV 제가 그 주 강의 분야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분야에 제가 핫한 분야가 스마트 TV죠, 그죠? 그래서 제가 TV 제조사 많이 가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사 가서 얘기합니다. 딜레마가 뭐냐면 TV 제조사 가서 TV 하드웨어 얘기는 제가 당연히 안 합니다. 저는 주로 서비스랑 컨텐츠 얘기를 하기 때문에 TV 제조사 가서 TV 서비스 트렌드를 얘기를 하면 거기 임원분들이 TV를 보실 시간이 없어요. TV 제조사 임원이 디자인은 보시겠죠, 그죠? 그죠? 방송사 사장님들한테 아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방송사 사장님이 자신들이 만든 회사의 콘텐츠 이외에는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경쟁사의 콘텐츠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항상 우리나라가 너무 바빠서 문제인 거죠. 상대적으로 복합적인 가치에 대응되는 게 이렇게 느낌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DSLR이 아닌 단일 똑딱이 카메라를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소니라는 회사의 이 제품 이외에 따질 게 있습니까? 따질 거 없죠. 저 제품이 얼마나 싸냐? 저 제품이 얼마나 기능이 좋으냐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DSLR 바디, 소위 전문용어로 합니다. 카메라를 살 때 고민하는 건 뭡니까? 그 카메라와 연결되는 서드 파티에 다른 회사가 만드는 렌즈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DSLR 카메라 사본 사람은 압니다. 네, 끄덕거리지 않으신 분들은 DSLR라는 말을 지금 저한테 처음 들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농담이에요.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죠? 네, 이게 복합적인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 아이폰을 쓰던 사람들은 계속 웬만하면 아이폰을 쓰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사람은 아이폰만의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아이폰에 연결되는 액세서리와 아이폰을 통해서 내가 구매한 앱에 투자한 게 너무 아까워서 안드로이드로 못 갈아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태계 경쟁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만들면 회사 가치가 1조가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1조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영학 관점에서 경쟁 모델로 얘기하면 이렇게 제 주장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원래 마이클 포턴이 훌륭한 형님들이 얘기하던 가치 삿을 가지고 경쟁하라. 이거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 아웃소싱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가격 줄여. 이겁니다. 그죠? 그래야 전체 가격이 비용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가치 네트워크, 이게 소위 말하는 현재 가불관계에서의 파트너 이론입니다. 그죠? 야, 이거 단순하지 않아, 이렇게. 이게 사실상 이렇게 복잡한 거야. 결론적으로 가격 줄여입니다. 그죠? 네. 부품 가격 줄여. 네. 원가 줄여. 이거죠. 그게 경쟁력의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건 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얘기인 거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생태계 전략 모델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애플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러프하게 뭐 물론 저도 지금 계속 이걸 뭐 연구하면서 계속 지금 그 어떤 전략 경쟁 모델을 캔버스를 좀 발전시켜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초안입니다. 솔직히 초안 성격으로지만 웬만한 그림은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만드는 플랫폼 공급사가 있고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게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부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인텔 뭐하는 회사죠? 인텔을 모르시는 사람은 없겠죠. 뭐하는 회사입니까? CPU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삼성전자입니다. 인텔한테 물건을 사요. 그죠? 근데 왜 나는 인텔을 좌지우지 못할까요? 이거 좀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물론 솔직한 얘기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인텔이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인텔이 독점 사업자가 될 수 있게 됐냐의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 인텔이 자신들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플랫폼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텔 입장에 삼성 입장에서 인텔이 의리일 뿐이지 인텔 입장에선 삼성은 one of 10입니다. 그죠? 네. 난 니네가 PC 안 만든다고 해도 상관없어. 우리 부품 CPU 살 회사 많어. 이게 플랫폼 기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기까지 인텔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아까 다시 드린 말씀. 왜 우리는 플랫폼 전략이라는 걸 해야 되느냐? 아까 다시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하면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걸 제 기준은 이게 전체가 우리가 생태계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태계를 만들었어. 내가 생태계 리더십이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플랫폼 공급사로서. 그리고 그 플랫폼 공급사로서 고객을 모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 얘기했죠? 유튜브와 플랫폼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고객을 1억 명만 모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자연스럽게 보안제를 공급하겠다는 회사들이 돈 안 줘도 내가 광고 안 해도 알아서 옵니다. 자율적으로. 그죠? 네. 왜?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죠? 소비자를 보기 때문에. 마켓 때문에 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생태계 선순환을 하기까지 이 선순환을 시작시키기까지 투자하는 게 제 이론으로는 5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웬만한 회사가 상장할 때까지 IPO 때까지 몇 년 걸립니까? 최소 7년. 웬만한 회사 10년 걸립니다. 그죠? 솔직히 어느 회사가 의미 있는 규모의 1조 대의 매출 규모를 가지려면 제 생각은 이 정도의 파트너십 경쟁 모델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뭐죠? 미친소 전략과 미친소가 되는 전략입니다. 어느 미친소에 올라탈 거냐? 미친소라는 게 뭡니까? 플랫폼 얘기입니다. 솔직히 플랫폼은 결국은 미친소입니다. 왜? 얘가 결국 그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하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뭐 안드로이드가 뭐 구글이 저렇게 독점하니까 뭔가 리스크야 뭐 삼성전자 앞으로 걱정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안드로이드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회사 어딘지 아세요? 삼성전자입니다. 구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거기서 돈을 캐내고 있는 사람은 구글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예요. 근데 왜 삼성전자한테 안드로이드가 위기죠? 구글이 어떻게 마음 바뀔지 모르니까. 플랫폼 기업은 결국은 미친 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플랫폼이 아니라면. 그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플랫폼이 아니라면 그런데 결국 내가 그 플랫폼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안드로이드를 활용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활용을 잘한 겁니다. 내가 안드로이드를 갖지 못했지만 안드로이드를 잘 활용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천홍성 같았던 노키아를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죠? 삼성전자가 저 미친 소를 잘 탄 겁니다. 그죠?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게 미친 소인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소인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무리 구멍가게를 할지라도. 던가 아니면 자기가 플랫폼 돼야 되는 거죠. 트위터처럼 3명일 때 회사 때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전략을 믹스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일 베스트한 이론은 미친소에 올라타서 적정한 규모의 소비자를 직접 만들어서 그 시점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자기가 다시 그거보단 작지만 적정한 규모의 플랫폼이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30분 동안 아니지만 한 20분 동안 계속 플랫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뭔데? 그게 도대체 뭐야? 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좀 제가 제 책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왜? 이놈도 플랫폼, 저놈도 플랫폼, 기차역도 플랫폼, 뭐 네이버 플랫폼이에요? 삼성전자는 플랫폼 기업인가요? SK 플래닛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SK 플래닛. SK텔레콤에서 이런저런 서비스 회사를 분리시켜서 만든 게 SK 플래닛입니다. SK 플래닛의 회사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벌자는 아니겠죠, 설마. 그죠? 네. 플랫폼 기업이 되자가 SK 플래닛의 회사의 현재 비전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되자. 그래서 이름도 플래닛입니다.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합성어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뭔데? 제 정의는 그런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내가. 그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려면 뭘 깔아야 되냐면 플랫폼이라는 걸 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뭘 깔아야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 자산을 내놓는 겁니다. 네. 그 내놓는 게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이론적으로. 단 그 내놓는 내 사업 자산을 가지고 서드 파티가 보완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돼요. 네. 그게 뭐냐? 네. 그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이 테이블의 스트럭처와 개념을 다 이해하시면 제 책 사실 필요 없습니다. 책 광고하러 나온 사람 같네. 그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진짜. 예. iOS, 안드로이드, HTML5 이거 다 뭐 하는 얘기입니까? 뭐 혹시 HTML5는 들어보신 일 없을 거고 안드로이드야 다 들어보셨겠죠, 그죠? 다 뭔지 아십니까? 제 기준으로는 기술 플랫폼이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 이건 기술자들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심지어 엔젤 투자자들이 저런 기술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실 거면 기술 플랫폼의 경쟁력이 뭔지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제 기준으로는 이건 상당히 뭐 유니크한 얘기인데 제품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는 iOS는 기술 플랫폼이지만 아이폰은 제품 플랫폼입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생각하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없는 어떤 플랫폼들이 있어요. 소비자가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가 잘 모르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술 플랫폼이고 일반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폰을 만드나요? 갤럭시를 만드나요? 갤럭시를 만듭니다. 소비자는 그걸 안드로이드라고 인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이미 몇몇 분들이 연배가 그렇게 되시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갤럭시 S를 이 휴대폰의 OS가 기술 플랫폼이 젤리빈 2.11이야. 아세요? 제 질문은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죠? 네. 그건 소비자한테는 상관없는 플랫폼입니다.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플랫폼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한테는 제품 플랫폼은 중요합니다. 그죠? 예. 아이폰이냐 갤럭시냐는 중요하죠. 그죠? 네. 왜? 내가 느끼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접할 수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얘랑 경쟁 모델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잘하고 있는 건 뭐냐? 기술 플랫폼 면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데 제품 플랫폼 관점에서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둘 다 잘하는 겁니다. 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페이스북은 뭔데? 페이스북도 생태계를 만든다며. 네이버도 플랫폼이라며. 여기 뭐 좀 이따 솔직히 그 다음 시간에 발표할 온오프믹스도 있습니다. 온오프믹스도 플랫폼 기업입니다. 뭐야? 페이스북은, 트위터는, 네이버는 뭐 하는 회사야? 걔들이 무슨 하드웨어 만드나요? 무슨 OS 만들어요? 무슨 기술 표준을 만드니까? 그들이 만드는 건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예. 휴대폰 고쳐주는 서비스가 아니죠. 그죠?
네. 이걸 일반적인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그 서비스를 플랫폼화한 회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서비스가 플랫폼화되지 않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회사들만이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만이 서비스를 플랫폼화합니다. 그리고 제가 LG전자에서 이거 담당이었습니다. 유통 플랫폼 옥션 아시죠? 옥션 G마켓 플랫폼입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뒤에 제가 좀 더 그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까지 하면 맞죠? 아 그랬나요? 아 제가 다시까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요. 결제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술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개발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자바 이런 얘기 드립니다. 자바도 자바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좀 관심 있는 분 다 아시지만, 네, 안드로이드 기술 플랫폼이고요. 크롬이 구글이 현재 크롬 OS라는 기술 플랫폼으로 크롬 노트북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다 OS 플랫폼 전쟁이죠. 사파리, 애플은 심지어 그 두 개의 기술 플랫폼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파리라는 웹 플랫폼과 iOS라는 네이티브 플랫폼까지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두 개의 기술 플랫폼을 동시에 투자하는 회사 몇 개 없습니다. 제품 플랫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이폰의 커넥터 이 규격으로 아이폰 5부터 바꿨죠. 그죠? 네. 왼쪽 규격을 10년 동안 안 바꿨습니다. 왜 안 바꿨을까요?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네. 얘들 때문에 안 바꾼 겁니다. 저 규격 바꾸면 그 규격을 사용하는 보완제를 만드는 서드파티 회사는 한마디로 멘붕이 되는 겁니다. 반응이 없죠. 네. 무슨 얘기냐? 자신들의 아군을 지켜주기 위해서 적절한 기술의 표준을, 플랫폼의 아이덴티티를, 통일성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생태계 리더십을 가진 회사입니다. 슬프게도 안드로이드는 이만큼의 액세서리 업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심지어 한제조사에서 나온 그 모델들끼리도 USB 커넥터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아시죠? 네, 갤럭시 S, LG전자 무슨 폰들 보십시오. USB 커넥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모델마다 다릅니다. 왜? 디자인이 중요한 회사들이니까. 플랫폼 경쟁력은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겁니다. 크롬이라는 OS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 플랫폼 간에는 플랫폼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뭔가 내가 플랫폼 경쟁력을 만든다. 하나는 소비자를 모은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뭔가 공통으로 사용함으로써 제품 개발 리드 타임을 줄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는 공통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공통으로 사용할 걸 결국 서드파티한테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페이스북 말씀드렸고요. 트위터도 이게 다 트위터의 서드파티입니다. 그래서 지들은 뭐라고 멋있게 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트위터버스, 트위터 유니버스의 줄임말이죠. 마치 트위터를 기반으로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생태계라는 얘기입니다. 카카오톡 아시죠? 3년 전에 카카오톡 무료 문자 뿌릴 때 미친 회사죠? 그죠? 우리나라 이동통신업계 생태계에 물을 흐리는 아주 나쁜 기업이죠. 그죠? 누구만 좋아합니까? 소비자만 좋아하죠. 무료 문자라니까. 그죠? 이 회사는 도대체 뭘 돈을 먹고 살려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서드파티가 돈을 벌게 해줌으로써 그 수수료를 떼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궁극적인 모델이 결국은 수수료 모델입니다. 솔직히. 물론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결국 수수료 모델이고요. 그리고 애플이 아이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짓는데 1조 들었습니다. 연간 단위로 2,000원씩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왜 쓰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향후 10년간의 경쟁력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고객의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객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데서 향후 10년간의 경쟁력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애플이 그 짓을 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여러분들의 수많은 데이터를 죽어라고 모으고 있는 회사 어딘지 아시죠? 구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무서운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제 주장은 이런 거죠. 교보문고하고 저 오른쪽에 상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옥션과 교보문고는 다르죠. 그죠? 옥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물건을 직접 파는 상점이 있는 겁니다. 옥션. 그죠?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스토어 모델과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하는데 결국 제가 주장하는 플랫폼이라는 건 마켓플레이스에 가까운 겁니다. 시장은 스토어는 가불관계입니다. 그리고 아이튠스라는 건 정확하게는 스토어 모델입니다. 아이튠스에서 파는 음악은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요? 애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근데 얘들이 아주 스마트하게 이걸 앱스토어로 살짝 바꾸죠. 그래서 앱스토어는 이름이 스토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쟁 모델은 마켓플레이스 모델입니다. 앱의 가격을 누가 결정합니까? 애플이 결정해요? 앱 개발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뭐래요? 경쟁을 하죠. 그죠? 네.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애플이 앱 개발사한테 야, 앱 가격이 좀 비싼 거 같지 않아? 좀 깎지 그래?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깎은 거예요. 그죠? 심지어 무료 게임을 마구 뿌려. 그죠? 예. 이게 사실상 그 플랫폼 경쟁을 하는 리더십을 가진 회사의 모델인 거죠. 그리고 구글이 이걸 똑같이 베낀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업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미국의 신문업계가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200개의 회사가 중에서 쉽게 해서 100개 회사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미래 신문업계 별 차이 없습니다. 예, 그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고요. 왜? 이 업계가 과거에는 이렇게 다 별도로 독립적인 업계였습니다. 우리가 버티컬하게 얘기하는데 버티컬한 업계가 다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뭔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업계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방송 업계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플랫폼 회사냐 컨텐츠 회사냐만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이 갖고 있는 최대의 경쟁력은 애플의 아이튠스에 2.2억 명의 카드 번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2억 명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탑 10밖에 없습니다. SK텔레콤 고객이 몇 명인지 아세요? 5천만 명밖에 더 되겠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가 2억 명의 카드 번호를 들고 있는 회사가 10개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 몇 명일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리스크인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그걸 죽어라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구글도 잘 실패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리파인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플랫폼 제공사가 어떤 플랫폼을 할 거냐, 내가 다 만들 거냐, 내가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 중에서 어느 플랫폼을 내가 할 거냐, 어느 건 내가 하고 어느 건 파트너를 엮을 거냐.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씩 인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플랫폼 기업인 겁니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서 좀 졸린 책이라서 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